네, 바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죠? 네, 그럼 바로 한번 달려볼까요? 저번 시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질문을 다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네, 우선 한국의 증여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데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납세 의무가 달라집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나 비거주자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한국에 있는 증여받은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거주자에게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부모가 처분하고 현금으로 보내는 것과의 차이가 궁금한데요.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세법에 따른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증여재산 가액이 되지만 처분하고 받은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금액 자체가 증여재산 가액이 됩니다. 사망 전에 증여하는 경우와 사망 후에 상속하는 경우 중 어느 것이 세금 부담이 적은가요? 한국 거주자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 공제액과 증여재산 공제액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이 많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획일적으로 세부담을 비교하기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비교해야 어느 쪽이 세금 부담이 적은지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가 있나요?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왜곡한 은행을 지정하고 자금 원천에 따라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자금 출처 확인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지정 거래 왜곡한 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발급 관서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일시 정지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받아가세요. 그런데 재외동포, 재외국민 사용되는 용어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용어가 법률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서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학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벌써 끝났나요? 예진 씨가 이 전편에 중간에 끊어서 그래요. 가끔 짧은 것도 있고 그래야죠. 맞아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